그 다음에 39번 상린관계와 무슨권? 지역권. 그죠? 무슨 관계와? 상린관계와 지역권. 그죠? 그거 보면 자, 옳지 않은 것. 1번 상린관계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 지역권은 계약. 계약 자리에 법률행위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기능이기 때문에 뭐 없이? 등기 없이. 지역권은 뭐야? 등기. 상린관계는 아직 인접한 부동산 합리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고가에 맞죠. 근데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기능이잖아요. 그지? 무슨 권의 기능? 소유권의 기능이니까 무슨 시효에 걸리지 않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지역권은 무슨 시효에 걸린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지역권은 등기해놓고 20년간 한 번도 안 썼다? 뭐한다? 소멸한다. 이게.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3번. 그 다음에 상린관계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 물 다 되지만, 다시 뭐? 토지, 건물, 물 다 되지만, 지역권은 뭐? 토지 이용을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상린관계 통로로 써야 되는 경우는 그걸 지역권으로서도 만약 상대방 인접 토지 소유자가 오케이 하면은 지역권으로도 대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거 하나 더, 상린관계는 인접 O, 상린관계는 반드시 인접한 부동산 간에 지역권은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다. 떨어져 있어도 관계는 없다 하는 거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40번 갑니다. 주의토지 통행. 여러분, 자, 처음부터 길이 없거나 있어도 충분한 기능 대표적인 거 과다한 비용. 다시 처음부터 길이 없거나 충분한 기능 과다한 비용 할 때는 타인의 토지를 밟고 지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경우는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보상 의무가 있다. 3개, 처음부터 길이 없거나 무슨 불안 기능?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거나, 또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대표적인 게 뭐? 과다한 비용. 그 3개 하는 경우는 타인의 토지를 밟고 지나가되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그러나 그 1번처럼 분할 일부 양도로 거기 핵심 다르다. 다시 뭐? 분할 일부 양도로 해가지고 길이 없게 돼가지고 종전의 토지를 밟고 지나가는 경우는 유상, 무상, 무상. 무상은 누구에 하라고? 당사자. 승계인 나오면 무슨 상으로 변한다? 유상. 그래서 이런 무상의 통행권은 주어. 무슨 권은? 무상의 통행권은 누구? 당사자에만 적용하고 특정 승계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1번. 이렇게. 그 다음 2번은 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 편리하다는 것만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충분한 기능. 다른 말로, 과다한 비용. 이럴 때는 타인의 토지를 밟고 지나가지만 편리한 것만 가지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주위 토지 통행하고 있는데 길이 생겼다 하면 통행권은 뭐 한다? 소멸. 5번 잘래죠. 현재 이용 상황만을 고려해야지. 다시 뭐? 현재 이용상만을 고려해야지 장래 이용상까지 고려하는 것은 고려해서 통로를 정한 것은 아니다. 그치? 그 다음 41번 점유취득쇼 틀린 거. 여러분 점유취득쇼에서는 뭐가 핵심입니까? 완성인데 완성 전에 명인이 바뀌었다. 등기 명인이 바뀌었다. 땡 완성하고 나면은 누구에게?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땡 지나고 등기 명인이 바뀌었다. 등기 명인이 변경된 경우는 양수인에게 주장한다 못한다? 못하고 무슨 당시? 완성 당시 명의는 무슨 불능? 이행불능. 선이면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악이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 자,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습니다. 양수인에게는 못 묻는데
완성 당시 명인에게 무조건 주장해야 되는데 완성 당시 명인이 선이면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악이면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인데 완성 당시 명인이 처분해버렸다 양수인에게 주장 못하는데 완성 당시 명인에 대한 등기청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무슨 중에 있다가 대기 중에 있다가 돌아오면은 무슨 빠르게 발 빠르게 있고 그것만 잘하면 된다. 항상 이런 완성 전에 바뀌었냐 바뀌었다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완성 이후에 바뀌었다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그게 핵심이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그 다음에 기간 중에 변경 승계 합산 다시 변경 승계 합산하면 시작하는 점을 선택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고 동일 자기점유만을 주장 다시 동일 자기점유만을 주장하면 기산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시작하는 점 20년 계산하는 점. 자 그러면 1번은 갑니다. 틀린 건 찾는데 1번 변동이 없는 경우 지금 그 핵심 단어 뭐가 없는 경우 변동이 없는 경우 선택할 수 있다. 5 2번 완성 후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때 끊고 됐습니까? 그럼 자 완성 후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지만 소유자가 취득쇼 완성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불법행위 OX X 알면서 처분해야 불법행위 모르고 처분하면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틀린 거 몇 번? 2번. 요렇게 나온다. 요게 딱 취득쇼 어렵거든. 어려워서 딱 여러분이 쉽게 요런 것처럼 아까 완성 사실을 알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낸다. 틀린 거 몇 번? 2번. 불법행위 손해배상하면 알면서 처분해야지 그지? 완성 이후에. 자 그 다음 3번으로 갑니다. 아까 했잖아요. 완성 당시 등기가 뭐라면 무효라면 진정한 명의를 뭐하여 대위하여 말소하고 난 뒤에 다시 이전 등기. 그래서 3번 완성 당시 등기명인의 등기가 무효라면 끊고 점유자는 소유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양수인은 취득쇼 완성을 이유로 소유자에 대해서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이 말은 또 뭐냐면 그 4번도 중요합니다. 자 갑건대 을이 20년간 완성했습니다. 그럼 바로 등기 청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완성하고 난 뒤에 점유를 누구한테 병에게 이전해가지고 3년간 점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점유는 승계하지만 효과는 승계할 수 없다. 그러면 만약 갑이 돌려달라면 몇 년 점유 주장 23년 하면서 취득쇼를 주장하는데 취득쇼 주장은 직접 안 되고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그 말이다. 승계한 양수인은 요 병은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승계인은 완성한 점, 자 4번 갑니다. 완성한 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양수인은 완성을 이유로 소유자에 대해서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고 됐습니까? 아까 완성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그래서 어쨌든 4번도 맞다. 직접 안 된다. 5번 취득쇼가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서 수용이 이루어졌는데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수용이 이루어졌는데 그럼 보상금을 완성한 점유자가 하려면 수용 전에 등기청구를 행사했어야. 다시 수용 전에 등기청구를 행사해야.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는 쇼취득자는 점유자를 이야기합니다. 수용 이전에 취득쇼를 주장하여 등기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중요한 건 않았다면 행사할 수 없다. 맞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 다음 42번 갑니다. 옳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아까 했죠. 완성했습니다. 완성된 당시에 등기명의인자인데 등기명의가 뭐라면 무효라면 진짜를 뭐하여 대위하여 말소하고 난 뒤에 그거 1번 옳지 않는 거 찾는데 옳지 않는 거. 자 소유 등기가 뭐라면 원인 무효라면 쇼취득자는 원인 무효라면 끊고 쇼취득자는 소유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무효인 등기를 말소를 구하고 이어서 취득쇼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맞다. 이건 맞죠. 그래? 죄송합니다. 옳지 않은 거 찾으니까 1번은 맞고 2번 완성 후 끊고 뭐 후? 완성 후 끊고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뭐 한 경우
처분한 경우 양수인을 상대로 취득시효라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그러나 소유자에 대한 등기 청구는 상실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다. 1번, 2번 다 맞죠? 다 중요한 지문입니다. 1번, 2번 다 중요한 지문이에요. 그지? 뭐한 지문? 어디에 다 있노 이거? 요약집이지. 초록색. 요약집 그 굉장히 좋은 건데 여러분 요약집은 내가 보니까 안 보더라. 요약집 다 있다. 요약집에 있는 지문. 요약집 그 지문이다. 안 보니까 안 보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다 있다. 거기에. 어쨌든 2번 맞다 틀리다? 맞다. 그지? 그 다음 3번 갑니다. 완성 후 끊고 소유자가 제3자에게 뭐하여 처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와 특별한 법적 관계가 있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없으므로 제3자에게 처분한 건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다 맞죠? 그지? 그럼 4번 갑니다. 변경이 없을 때 임의로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해야지.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4번. 시험장에 나왔으면 너무 기쁘겠네. 왜? 1번, 2번 어려운데 3번이 4번이 딱 있네. 뭐가 없을 때? 변경이 없을 때. 변경이 없을 때 동일 자기 점유만을 주장. 3개 같이 해야지. 다시 뭐? 변경이 없을 때 동일 자기 점유만을 주장. 그런 거 이제 문제 통해서 기억해라는 얘기. 하면은 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 뭐? 선택할 수 없는 것들아. 승계, 합산, 변경. 다시 뭐? 승계, 합산, 변경 이런 거 하면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 이게 틀린 거 몇 번? 4번. 몇 번? 4번. 그 다음 5번 갑니다. 완성 후 소유자 변동이 있는 경우 점유자가 계속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무슨 기산점?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가 만료된 경우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뭐라고 그러노? 제2 취득시효 기산점. 무슨 취득시효 기산점? 제2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몇 년? 20년 하면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 되겠습니까? 예, 그거. 자, 그 다음 43번 갑니다. 몇 번? 43번.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1번. 잘못된 거. 1번.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분할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거 조심해야 되고 또 여러분 공유물분할 청구는 무슨 건입니까? 형성권이에요. 일반적으로 형성권은 제척기간 10년인데 요 공유물분할 청구는 형성권이지만 공유로 있는 한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제척기간 10년에 걸리지 않고 뭐로 있는 한? 공유로 있는 한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무슨지? 언제든지. 그 다음 2번 공유물의 분할을 공유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 없고 전원의 뭐 분할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하려면 항상 전원이 뭐 해야 되고? 참여.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공유물 분할은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 공유자가 상속이 없이 사망하면 그 집은 다른 공유자가 그들은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오. 그 다음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맞죠? 예. 5번 핵심 단어 찾습니다. 지분은 무슨롭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5번. 자 44번 갑니다. A 토지를 갑이 5분의 3, 을과 병이 5분의 1 각각 공유하고 있다. 자 5분의 3이니까 갑이 할 수 있는 게 많겠죠. 갑 안 쓰면 그죠. 배타적으로도 점유할 수 있고 관리 방법도 누가 정하고? 갑이. 그지? 자 갑은 A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행수용할 수 있으나 을과 병에 대해서는 그 지분의 상한 차임을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맞죠? 예. 그 다음 A 토지에서 정명의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자 제3자 명의로 되면 무조건 각 공유자는 지분행과 관계없이 무슨 부? 전부. 그치? 을은 단독으로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자, 전부 말소 청구할 수도 있고, 각자 지분만큼 무슨 명의회복? 진정명의회복으로도 할 수 있다. 틀린 거 몇 번? 2번. 전부 말소해도 좋고, 각자 지분만큼 무슨 명의회복? 진정명의회복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틀리고 3번. A 토지를 정의 제3자가 불법 점유하면은, 제3자가 불법 점유하면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무슨 부? 전부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꼭 조심한다. 무조건 무슨 만큼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그 다음 병이 단독으로 자기 지분 위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을이 A 토지 분할을 청구하면 갑은 거절할 수 없다. 왜? 분할 청구는 무슨 건이니까? 형성권. 자, 45번 갑니다. 옳지 않은 거. 점유보조자, 아까 점유보자는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고 상대방도 될 수 없다. 오직 점유보자는 무슨 구제만 있다? 자력구제.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어쨌든 점유보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무주부동산은 뭐? 국유. 무주부동산은 뭐? 국유고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다음 타인의 토지에 매장물을 발견하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 발견자가 절반씩 어떻게 한다? 공유. 그 다음 4번 주어. 법인은, 등기된 법인은 어떤 놈? 어떤 놈? 어떤 놈? 그냥 단독 소유하는 거지. 무슨 소유? 그냥 순위하면, 법인은 하면 순위는 소유한다. 무슨 소유? 단독 소유. 순위하고 똑같다.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등기된 법인은 그냥 철수 순위하고 똑같이 무슨 소유? 단독 소유. 총유 합의 공유는 공동 소유지. 공동 소유에서 나오잖아요. 총유 합의 공유는. 법인은 무슨 소유? 법인은 무슨 소유? 단독 소유로 부동산을 뭐한다? 소유한다. 총유 형태로 하면 안 되고 무슨 소유로? 단독 소유. 법인도 사람 맞다 틀리다? 맞다. 그래서 이런 등기된 법인은 단독 소유고, 근데 뭐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법인은 무슨 유? 총유로 무슨 소유? 공동 소유. 4번 짱짱. 막 무조건 총유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막 뒷북 탁 때리는 거 너무 팍 정신이 없는 거지. 무슨 소유? 단독 소유. 그지? 그 다음에 공유일 때 취득은 몇 인? 1인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뭐한다? 취득. 그지? 자, 46번 갑니다. 366조. 여러분 366조 법정상권 내면 1.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뭐했다가 동일한 상태에서 2. 무슨 건 설정? 저당권 설정,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지면 몇 조? 300. 동일한 상태에서 전세권 설정 후 달라지면 몇 조? 305조. 전세권 저당권 빼고 동일한 상태 매매 정력 걸로 달라지면 뭐? 관습법 법정사건. 그지? 틀린 거 1번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이 건물은 미등기 건물일지라도 법정상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설정 당시에 건축 중이던 건물이라도 규모, 종류,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건축이 되어 있다 하면 이건 건물이 있는 거로 본다 없는 거로 본다? 있는 거로 본다. 무슨 지상권? 법정상권 된다. 자, 그럼 어쨌든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철거, 재축, 개축, 신축돼도 처음에 있던 건물, 무슨 건물? 처음에 있던 건물을 기준으로 범위와 종류가 정해진다. 그래서 재축, 신축된 경우도 새로운 건물에 대한 법정상권이 인정이 되며 이 경우 그 내용과 범위는 무슨 건물? 구건물을 기준으로. 그럼 만약에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했는데, 그럼 자, 설정 당시에 목조 건물이 있었단 말이지. 그럼 기간 몇 년? 15년이지. 그 다음에 건물 짓고 건물 헐고 콘크리트 건물을 지어도 여전히 법정상권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는데, 그런 경우는 일반 콘크리트 건물은 몇 년이고 30년이지만 그래도 몇 년? 15년. 왜? 옛날 목조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무슨 건물?
두 건물의 범위와 종류. 그 다음에 그래서 3번 틀리고 4번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에 속하였던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설정 당시 토지 위에 제3자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다 그 후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실행되기 전에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하면 이건 관습법이다. 근데 관습법인데 나중에 경매가 실행되면 관습법에서 몇 조로 366조로 변한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47번 법정상권 성립하는 경우 옳은 것. 1번 그래서 법정상권에는 이렇게 366조를 가지고도 묻지만 요 47번처럼 법정상권이 성립하느냐 안 하냐 주로 그런 거 나오거든. 그런 거 나오면 우리 칠판에 했던 거 8개 뭐 이런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 1번 환지 처분 딱 나오면 환지 환매권 행사 나오면 무조건 맨 끝으로 간다.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은. 읽으면 안 된다 이런 거. 환지 처분 환매권 행사 나오면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토지를 매수하여 아직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자가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 후 자 하면은 빨리 같다 다르다? 다르다. 토지를 매수했지만 아직 그 이전 등기 안 받고 매수인이 건물 지었단 말이야. 그럼 토지는 여전히 누구? 매도인. 건물은 매수인. 하니까 처음부터 같다 다르다? 다르다.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 읽어서 하는 거 아니다. 그럼 또 요 2번처럼 아까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 마치지 않은 자가 건물 지었다.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고 또 토지 소유자 승낙을 얻어 신축 이런 말 나오면은 같은 내용이다. 뭐를 얻어? 승낙을 얻어 신축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법정상권은 어려운 거에 해당하는데 알면은 보자마자 팍팍 판단. 담보 책임하고 거의 똑같다. 알면은 서비스다 이게. 그럼 바로 나오네. 2번 3번 대지 소유자의 뭐를 얻어? 승낙을 얻어 하면 처음부터 같다 다르다? 다르다.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번 2번 3번까지 전부 다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지. 그 다음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을 양도하면서 자 건물만을 지금 앞에 생략됐다.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만을 양도하면서 건물 소유자는 무슨 지상권? 빨리 법정상권인데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건물을 위해서 토지를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무슨 또로 별도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은 법정상권을 가지고 토지를 쓰지 않고 무슨 차로? 임대차로 법정상권을 뭐한 거로 본다? 포기한 거로 본다. 관습상의 법정상권. 건물 양수인은 법정상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법정상권을 포기한 거로 본다 이게. 관습상의 법정상권은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임의규정. 그 다음에 5번 장 중요. 자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무슨 적 공유에서?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됐습니까? 자 한 필지인데 뇌물을 갑과 을 가지고 있는데 갑의 특정물에 갑이 신축 을의 특정물에 을이 신축하면 동일한 거로 본다 다른 거로 본다? 동일한 거로 본다. 여기에 지분의 저당권 설정하고 달라지면은 갑과 을은 각각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A 토지와 구분소유하고 있는 A 토지의 갑과 을이 각각 배타적으로 자기의 특정 부분에 자기가 신축한다. 타인의 특정 부분에 신축하면 법정상권 될 수 없다. 됐습니까? 예. 특정 부분에 축조한 후에 A 토지 전부의 저당권이 실행되고 갑과 을은 건물에 대해서 법정상권을 어떻게 한다? 취득.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48번 갑니다. 토지 소유자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뭐하고 설정하고 사망하고 상속인 병이 그 토지 위에 신축. 그럼 요거는 누가? 병은 누구하고 똑같은 사람? 갑이 신축하고 똑같이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그치? 시험장에서도 딱 얘기했을 때 나왔을 때 단지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들려고 상속인 병이 신축했겠지. 상속인 나오면 무조건 아버지하고 같은 사람, 갑하고 같은 사람, 갑이 신축하니까 무슨 경매? 일괄 경매. 을은 경매함으로써 병은 법정상권 OX 일괄 경매 결론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왜? 설정 당시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2번 을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의 대가에서가 아니고 토지 대가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 어디에서만? 토지 대가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 그럼 자, 요는 저당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괄 경매해도 좋고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 누가? 저당권자 을이 선택. 을은 토지와 건물을 경매할 수도 있지만 토지의 대가에 대해서만 무슨 변제? 우선 변제. 그럼 또 반드시 일괄 경매해야 된다. OX? X. 그지? 그 다음 4번. 그래서 맞는 거는 몇 번? 3번. 4번. 을이 함께 경매할 수 없고 토지를 경매하여도 건물 소유자는 법정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아니죠? 뭐 누가 선택? 을이, 저당권자 을이 무슨 경매해도 좋고 일괄 경매해도 좋고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 토지만 실행하면 경량 건물 뭐? 철거. 그 다음 5번. 건물만을 경매할 수 있고가 건물만은 경매된다 안 된다? 안 되지. 토지만 하든지 일괄 경매하든지 뭐만 경매하든지 토지. 건물만 경매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치? 자, 그 다음에 49번 갑니다. 지역권 옳은 거. 자, 근데 여러분 그죠? 지상권은 배타적으로 토지를 쓰지만 지역권은 이 통로로 쓰잖아요. 갑, 을인데 갑을 뭐 을을 무슨지 요역지, 갑을 뭐 성역지인데 요 통로로 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사람도 지역권 설정할 수도 있고 요 사람도 이렇게 지역권 설정할 수도 있고 통로로 쓰잖아요. 똑같은 요 부분을 여러 사람이 중첩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고 다른 용익권과도 무슨 존, 병존. 그러나 여러분 지역권은 몇 번 등기? 2번. 성역지에 등기하고 요역지에 해놨죠. 그래서 요역지와 지역권은 무슨 께? 함께. 그래서 요역지와 지역권은 분리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게 이제 부종성과 수만성이라고 하는데 이 부종성과 수만성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지역권에서 부종성과 수만성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원칙은 여기 지금 붙어 있잖아요. 그죠? 지역권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하는 게 붙어 있잖아요. 몇 번 등기? 2번. 어디에다 등기하고? 성역지, 요역지 표시하잖아.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요역지가 이전하면 지역권도 무슨 께? 함께. 요역지가 소멸하면 지역권도 무슨 께? 함께. 이게 부종성과 무슨 성? 수반성인데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요역지만 분리해서 이전하면 지역권은 자동적으로 뭐한다? 소멸. 근데 거꾸로 주종이다. 그럼 요역지만 이전하면은 지역권은 자동적으로 뭐한다? 소멸. 근데 거꾸로 지역권만 이전 OX, X. 그지? X. 되겠습니까? 예, 그거 조심한다. 그래서 원칙은 요역지와 지역권 무슨 께? 함께인데 어느 게 주? 요역지. 요역지만 분리하면 뭐 O. 근데 지역권만 분리하면 뭐 X. 그거 조심. 자, 49번 갑니다. 옳은 것. 동일한 성역지 위에 여러 개의 지역권이 성립할 수도 있고 지역권과 다른 용익권이 무슨 존, 병존, 중첩할 수도 있고 병존할 수도 있다. 5. 1번 정답. 그 다음 2번. 요역지와 성역 모두 전부해야 된다. OX, X.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해야 되지만 성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 그 다음 요역지 소유권 이전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하지만 맞죠? 예. 근데 지역권은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 OX, X. 지역권에서는 넉자 없다. 이전 등기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반대 약정이 있는 경우는 아까 요역지 소유권만 이전하고 지역권은 소멸한다. 그 뒤에 거는 뭐? O. 그래서 여기 수반성인데 이전은 수반성인데 수반성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이미 원칙적으로 무슨 께? 함께 요역지가 이전하면 지역권 이전하고 그래서 지역권은 별도로 이전 등기가 필요 없지만 특이하게 해서 요역지가 이전하면 지역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하는 분리한다는 약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요역지만 분리되지만 뭐만? 지역권만 분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조심. 그 다음 4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앞에 주어가 지역권 나왔다. 4번. 요렇게 앞에 주어 무슨 건은 지역권만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근데 요역지만 분리하면 뭐? 오. 아까 그거 조심한다.
그 다음 5번 요역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공유자 몇 인이 취득하면은 취득은 몇 인? 1인. 소멸은 전원. 소멸 완성은 빨리 전원. 소멸 완성은 뭐? 전원. 중단은 몇 인? 1인. 중단은 다른 공유자의 효력이 있다. 다시 소멸 완성은 뭐? 전원. 중단은 몇 인? 1인. 1인 중단은 다른 공유자의 효력이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합니다. 자, 50번 갑니다. 전세권, 틀린 거,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맞죠? 예. 그러면 요, 저당권은 목적이 안 되면 딱 한 개밖에 없지. 지역권, 그지? 무슨 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는, 아니, 전세권, 지상권에는 저당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지역권에는 저당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법정갱신 나왔습니다. 법정이라는 말 들어가면은 뭐 없이, 등기 없이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제3자에게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한다 하니까 OX, X지. 이게 틀린 거 몇 번? 2번. 그 다음 전세권자는 설정에 의해서 금지하지 않는 이상, 그럼 특약으로 금지할 수 있죠. 금지하지 않는 이상 무슨 없게? 자유롭게 양도 전전세할 수 있다. 기간 중에는 돈만 분리해서 양도, 돈을 전세금 반환 채권 또는 청구권이란다. 뭐 중에는 기간 중에는 돈을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근데 언제 양도할 수 있노? 채권 소멸 종료 소멸 종료 만료, 소멸 종료 만료 해지 하면은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간 중에는, 쓰고 있는 기간 중에는 확정적으로 돈을 전세금 반환 채권 따로 떼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다시 존속기간을 뭐하지 않은 경우, 약정, 당사상무 언제든지 상대의 소멸을 통과할 수 있고, 자, 기간을 안 정했습니다. 언제든지 나갑니다. 나가세요. 무슨 66.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매도리 경감으로서, 6원이 경감으로서 전세권은 뭐한다? 소멸.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전세권 옳지 않은 거 됐어. 1번, 동일 소유자에 속한 경우 끊고, 자, 어쨌든 동일한 상태에서 1, 동일, 2, 건물의 무슨 건, 전세권 설정한 때 끊고, 그 다음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특별 승계인은 매수인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법정상권자 누구? 전세권 설정자, 무조건 건물 소유자. 그래서 1번에서는 법정상권자가 누구냐 하면 전세권 누구? 설정자. 그럼 틀리게 만들려면 전세권자가 법정상권자다 하면 OX, X. 전세권, 무조건 기본 규칙이 전세권 무슨 자? 빨리 설정자. 다시 전세권 설정자. 그치? 1번 맞고, 2번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임대한 경우, 이건 그대로 나옵니다. 하지 않으면 면할 수 있는입니다. 무슨 는? 있는, 있었던 나와야 되고, 무슨 는? 있는, 있었던 나와야지, 없는, 없었던 나오면 X. 잘못됐습니다. 제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잠깐만, 그죠? 제가 만든 문제, 제가 문제를 약간 몇 개씩 고쳤는데, 그게 저하고, 51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1번. 제가 문제를 고쳤는데, 그지? 자, 51번 한번 보면, 그지? 51번 한번 보면, 자,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동일 소유자에 속한 대지와 건물 중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무한 후, 설정한 후. 맞습니까? 예. 그럼 동일한 상태의 전세권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누가 법정상권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 1번 O. 그 다음 2번 전세권이 무한 후에, 성립한 후에 소유권이, 소유자가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네? 소유자 바뀌었네. 뭐가 바뀌었네? 소유자 바뀌었네. 자,
무조건 전세금 누가 책임진다? 빨리 양수인. 왜? 물건이니까. 물건은 무슨 자? 소유자. 그래서 종전의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고 무조건 누가 책임진다? 실소유자 양수인. 그걸 무슨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 종전의 소유자는 원칙적 설정자의 지위를 뭐하고? 상실. 상실하여 전세금 의무를 어떻게 하고? 면하고. 누가 책임진다? 신소유자 양수인. 이걸 무슨적? 면책적 채무인수. 맞죠? 예, 다 맞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존속기간 경과로 무슨적? 용익적 권능은 뭐하고? 소멸하고. 그럼 용익적 권능은 무조건 땡 하면 소멸합니다. 용익적 권능은 뭐? 땡 하면 소멸한단 말이 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 요거는 돈, 아까 전세금 반환 채권은 피담보의 전세금 반환 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맞다. 요 핵심 단어 기간, 존속기간 경과. 무슨 기간 경과? 존속기간 경과는 다른 말로 아까 그거하고 똑같다. 뭐 만료, 종료, 소멸, 해지 하고 기간이 끝나면은 요 담보적 권능인 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4번인데 4번. 자, 존속기간 만료로 무슨 기간 만료로? 존속기간 전세권 양도 계약 및 전세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자, 만료 이후에 뭐 이후에? 만료 이후에 양도 계약 및 전세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로써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에 관해서 확정 일자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제3자인 전세금 반환 채권의 압류 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그래서 요건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요걸 제가 바꿨는데, 그지? 원래는 자, 그럼 좋다. 전세권 뭐든지 채권이 이전했다. 전세권 뭐 했다? 이전. 전세권 뭐 했다? 이전. 뭐 했다? 이전. 그러면 이전, 이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그죠? 지금 1억의 채권이 있다. 얼마의 채권이 있다? 1억 원의 채권이 있는데, 근데 근데 이제 변제가 됐다. 변제가 돼야 돈갚아라 할 수 있다. 돈갚아라 하니까 뭐다? 없다 이러더라 말이지. 근데 만약 을이 또 다른 사람에게 돈 받을 채권이 있다. 이거 병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얼마가 있다? 1억. 그러면 누가 받아가지고? 을이 받아가지고 누가 받아가지고? 을이가 갚으면 되잖아, 그지? 근데 이거 안 갚으려고 누가 요 채권을 누가에게 정에게 채권을 이전해버리거든. 채권은 먼저 발견하고 행사한 사람이 임자거든. 다시 먼저 발견하고 행사한 사람이 임자다 말이지. 그래서 누구하고 짜고? 을과 정이 짜고 채권을, 지금 병으로부터 받은 채권을 누가 이전받았다? 정이 이전받았다. 예를 들면 4월 3일 이전받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근데 이 갑이 을에게 돈 갚아라는 것은 언제 했냐면은 원래 4월 며칠날 2일날 돈 갚아라 이랬는데, 며칠날? 1날 했는데 요 사람이 4월 3일날 해놓고 누구하고 짜고? 정과 짜고 얼마? 3월 27일날 이전받은 것처럼 해버리면 갑은 나중에 이 채권에 대해서 자기가 추심명령 받아가지고 자기가 받거나 이렇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 말이지. 누가 먼저 가져간 걸로 됐기 때문에. 정이 원래는 며칠 요 갑보다 빨리 가져갔다 늦게 가졌다. 늦게 했기 때문에 누가 먼저 행사할 수 있다? 갑이 돈 갚아라 했는데 누가하고 짜고? 을하고 짜고. 그럼 이게 얼마든지 이렇게 자기가 늦게 자기가 발견했지만
누구하고 짜고? 을과 정이 짜고 자기들끼리 며칠날 이전받은 것처럼 3월 27일 이전받은 것처럼 하면 야 너보다 내가 먼저 이전받았기 때문에 이 채권은 내가 행사할 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권리를 이전받았을 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무슨 일자?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노? 등기소나 이런 뭐 등기소나 안간 법무사 사무실 공정위 사무실에서 미리 확 박잖아요. 그럼 그 날짜 고친다 못 고친다? 못 고치잖아요. 그럼 그런 날짜는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확실한. 그럼 만약에 이 날짜가 확정일자가 며칠 날 되어 있다면 3월 27일 되어 있다면 야 너보다 내가 먼저 이전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확정일자가 없으면 확정일자 없이 3월 27일 내가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정이 누구에게 갑에게 야 너보다 내가 먼저 이전받았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일자를 받아야? 그렇지 그 말이지. 요 내용은 그런 내용이다 말이야. 그래서 채권을 먼저 이전받은 사람이 임자다 말이지. 채권의 경우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뭐 하려면은 대하려면 무슨 일자 있는 정서, 확정일자 있는 정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안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얼마든지 누구하고 짜고 을과 정이 짜고 다시 계약서를 날짜를 고치거나 계약서를 다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러니까 우리 그 주택이나 상가에서도 마찬가지다. 계약서에 무슨 일자밖에 하는 이유는 확정일자밖에 하는 거는 누구하고 짜고 임대인하고 짜고. 그럼 여러분 그죠? 예를 들면 확정이 우리가 그 주택에서도 무슨 변제받기 위해서는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무슨 일자가 있어야 확정일자 있어야 되죠. 그럼 만약에 1번 저당권인데 2번 주택인데 예를 들면 보증금이 1억이다 말이지. 보증금이 1억인데 3번 저당권 4번 저당권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확정일자가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러면 보증금은 1억이지만 누구하고 짜고 임대인하고 짜고 법원에 제출하는 계약서를 얼마? 야 내가 3억으로 적어줄 테니까 너 3억 받아가지고 너 1억 5천 가져가고 나 1억 5천 줘. 누구하고 짜고? 임대인하고 짜고 얼마든지 다시 경매가 됐을 때 다시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일자? 확정일자 쫙 하면은 특히 그 확정일자 받는 이유는 금액을 뭐 하기 위해서 위변조하는 걸 뭐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뭐 이전 받았을 때 다시 존속기간 만료 이후에 이 전세금을 지금 다른 사람이 벌써 이미 이전 받았다. 뭐 받았다? 예를 들면 정이 이전 받았는데 근데 갑이 돈 받을 거 있다 이게 보니까 벌써 이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버렸더라 말이야. 그러면 이 전세금을 갑이 찾아간다 못 찾아간다? 못 찾아가지. 돈 받을 게 있어도 만약 전세권자라고 했을 때 을이 전세권자라고 했을 때 지금 전세권자한테 돈 받을 게 있단 말이지. 그럼 야 전세금 받아가 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미 벌써 을이 누구에게? 정에게 양도했더란 말이지. 그러면 하니까 벌써 이미 가져갔다. 아까 채권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고 행사한 사람이 임자를 했잖아요. 벌써 넘어가 버렸다.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요 정이 누구에게? 갑에게 야 너보다 내가 먼저 이전 받아서 너는 이제 요 전세금에 대해서 뭐 하지마 손대지마 하려면은 무슨 자 있는 정서 확정일자 있는 정서라야 한다 말이지. 그건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됐습니까? 여기서는 틀린 게 어쨌든 여기서는 4번인데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바꿨는데 그지? 하다 보니까 그게 뭐 그대로 왔는데 존속기간 만료 이후에 끊고. 그럼 일단 존속기간 만료됐으면 채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전세권 양도 계약 및 전세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로써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무슨 일자 있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제3자인 전세금 반환 채권과 압류 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 무슨 일자 있는 정서가 없으면 확정일자 있는 정서가 없으면 그러면 요거는 거는 누구하고 짜고 요 전세권자하고 이전하고 짜고 이전 받았다 등기만 해도 등기는 확정일자 있는 정서로서 효력은 있다 없다? 없다. 등기도 얼마든지 자기들끼리 짜고
날짜 바꿔가지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어쨌든 그건 그렇다. 그냥 요런 경우는 대학 하려면 반드시 무슨 자일자 있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따로 있어야 되지, 이전 등기 받은 것만 가지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죠? 막 그렇게. 원래 이거 하고 다른 거로 바꿨는데 제가 출력하다 보니까 잘못 출력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틀린 거는 몇 번? 4번. 다 맞으니까, 그죠? 만약 이렇게 나오면은, 이런 거 안 나오겠지만, 만약 나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다시 한 번 보면, 아까 1번. 옳지 않는 거, 그죠? 1번은 305조 법정상권인데 법정상권자는 누구? 빨리 전세권 무슨 자? 설정자. 2번은 무슨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 소유자가 바뀌었네. 그러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소유자는 설정자의 지위를 뭐하고? 상실. 무슨 실? 상실하고 전세금 반환 의무 뭐한다? 면한다. 둘 다 맞죠? 확실하잖아, 그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무조건 누가 책임진다? 양수인. 왜? 물건이니까 물건은 무슨 자? 소유자. 그 다음에 3번 기간이 경과로서 용익적 권능은 소멸하고 담보적 권능은 전세권에서 피담보책은 전세금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럼 1, 2, 3은 확실히 맞잖아요, 그지? 그러면 5번. 여러분 기간 중에는 아까 돈 양도한다 못한다? 못하지. 근데 기간 중이라더라도 뭐 소멸 전이라도 전세권 관련 정지조건부. 자, 아까 뭐 전세권 뭐 소멸을 뭐 조건으로, 뭐를 조건으로? 지금 생략됐다. 뭐를? 소멸을 뭐 정지조건으로 채권만 양도할 수 있다 하면 5. 전세권 소멸 전이라도 전세권과 뭐하여 분리하여 무슨 조건? 정지조건. 언제? 소멸을 기간, 아까 기간이 끝났을 때 끝나는 걸 뭐로? 정지조건부로 채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1, 2, 3, 5는 맞잖아요. 그럼 틀린 거 몇 번? 4번. 어디서 이런 거 많이 나오냐면 등기법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온다. 어디에서? 등기법. 등기는 5개 확실하게 다 못한다. 때로는 어떻게 4개, 대신에 1개가 이상할 때는 몇 개는? 4개는 내가 아는 걸 주거든. 그럴 때는 아까 요거는 틀린 거 찾아라 했죠. 그럼 1, 2, 3, 5는 맞잖아요. 그럼 틀린 거 몇 번? 4번. 왜? 읽어보니까 모르겠네.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네. 그럴 때는 몇 번이 답? 4번. 그렇게 답한다. 어디에서 그렇다? 등기법에서 그런 거 많다. 등기법에서 12개 중에 한 3개는 그렇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런 거. 자, 그래서 틀린 거는 어쨌든 몇 번? 4번. 그래서 그건 등기만 가지고는 확정일자 있는 그걸로 볼 수 없고, 확정일자 있는 뭐 통지나 무슨 낙이 있어야, 승낙이 있어야 됐습니까? 제3자인 반환 채권의 압류 전부 채권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4번. 하고 5번 조심한다. 소멸 전이라도 무슨 조건? 정지조건. 뭐를 정지조건? 소멸을 정지조건. 무슨 조건? 소멸을 무슨 조건? 정지조건 무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그러면 요거 잘렸는데 돈만 따로 떼어서 양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지? 소멸, 종료, 만료, 해지 했을 때는 채권만 따로 떼어서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뭐 중이라도 기간 중이라더라도 뭐 소멸을 무슨 조건? 정지 조건으로 하는 채권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52번 갑니다. 원래 이게 4번 때문에 문제를 바꿨는데 그지? 그대로 나와가지고 갑자기 저하고 달랐어. 자, 52번 갑니다. 52번 유치권. 무슨 건? 유치권.
옳은 것인데 유치물이 대체물인 경우는 유치권자가 일부 변제받은 후 채무자로부터 청구가 있으면 유치권자는 변제받은 액수에 상하는 유치물을 반환해야 한다. OX? X. 얼마 받을 때까지? 1원 못 받아도 전부를 계속 반환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받았다고 해서 받은 만큼 물건 돌려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1번을 제목 붙이면 무슨 성? 불가분성. 무슨 성? 불가분성. 그 다음 유치권의 효력은 목적물 자체에만 미치고 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가 이건 어떻게 한다? 미친다. 뭐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지? 그 다음 점유자가 악의 중과시로 점유를 개시한 때, 자, 점유자가 악의 또는 개시한 때 하면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 그럼 도둑놈도 비용사한청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도둑놈은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비용사한청권은 있지만 무슨 건은 없다? 유치권은 없다. 정상적으로 채권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유치권이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 다음 법원에서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면 여러분 자 이것도 중요하다. 그럼 단순하게 유치권 행사, 동시행 항변권 행사, 자 동시행 유치권 일반 개인이 일반 사인이 동시행 유치권 항변권 행사하고 있어도 채권 소멸시효 중단되지 않습니다. 저번에 좀 소멸시효 중단하면 법원은 뭐 절차. 근데 뭐 법원에서 유치권을 주장했더니 인정이 되었다. 무슨 시효가 중단된다? 소멸. 어디에서 주장했기 때문에? 법원. 그래서 그 핵심 단어는 어디에서? 법원에서 유치권 항변이 인용이 되면 채권 소멸시효 무슨 단? 중단. 그냥 법원이 아니고 그냥 유치권 행사하면 채권 소멸시효 중단되지 않는다. 무조건 소멸시효가 중단되려면 뭐? 법원의 절차. 그 다음에 그래서 4번 맞고 5번 유치권은 점유 상실로 뭐 되지만 소멸되지만 어쨌든 유치권자는 목적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물건을 뭐 하고 있어야 점유. 그러면 돈 안 받았는데도 물건 돌려줘 버렸다. 유치권은 소멸하고 뭐만 남는다? 채권. 자, 근데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하지만 그 상실이 불법행위, 도덕마전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OX, X. 뭐 어쨌든 여기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하니까 도덕마저도 유치권 뭐한다? 소멸. 그치? 그 다음 53번 갑니다. 유치권 옳은 거. 채권 변제를 받을 때까지 누구에게나, 맞죠? 뭐에게나? 누구에게나 그 목적물 반환을 무슨 절, 거절,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번 정답. 2번 또 나왔네. 하나여 나오면 몇 개가 나와야 되노? 3개 나와야지. 이거는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다시 유치권은 뭐?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그래서 2번 틀리고 3번 아까 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도 다시 목적물을 뭐하고 있어도 점유하고 있어도 채권 소멸시효 중단되지 않는다. 소멸 중단 나오면 뭐의 절차? 법원의 절차. 그래서 잘 나오는 게 동시행 유치권. 다시 뭐? 동시행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도 계속 소멸시효 뭐한다? 진행한다. 그 다음 4번 유치권자는 경매권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무슨 변제는 없다? 우선 변제 없지만 경매권이 있다 없다? 있다. 또 이때 경매는 뭐를 위한 경매? 환가를 위한 경매. 뭐를 위한 경매? 환가를 위한 경매. 그 다음 5번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해야 한다. 반드시 채무자 소유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유치권 설정자는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처분권 아니고 요거 누구 병의 시계를 누가 빌려서 을이 빌려서 쓰다가 고장났다. 갑이라는 수리업자에게 맡겼다. 갑이라는 요거 기억한다. 유치권 가장청인 거. 갑이라는 수리업자에게 맡겼다. 수리업자. 그럼 수리업자는 수리비를 받아야 될 무슨 자? 채권자, 유치권자. 무슨 권자? 유치. 그럼 누가 맡겼노? 갑거를 누가 쓰고 있다가 을이 쓰다가 고장났던 그게 고쳐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맡겼다? 을은 무슨 자? 채무자면서 유치권 무슨 자? 설정자. 그래서 유치권 설정자는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무슨 권한이 없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그렇게 한다. 꼭 기억한다면 누구 시계를?
병원 시계를 누가 빌려서 다시 여우라 누구 시계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대. 누구 시계를 누가 빌려서 어떻게 하다가 쓰다가 고장났다 고쳐서 돌려줘야지. 누가 쓰다가 다시 누가 빌려서 이런 아는 것처럼 물어봐도 아는 것처럼 물어봐.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몇 번 그 확인하면 확 돌아보면 누구 시계를 누가 빌려서 쓰다가 고장났다 누구한테 맡겼다? 갑에게. 그러면 요 수리업자는 대금을 받아야 될 무슨 자? 채권자. 누가 맡겼노? 을이 맡긴 사람은 무조건 뭐 채무자면서 유치권 무슨 자? 설정자. 그래서 유치권 설정자는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처분권한이 없어도 유치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그래? 자, 54번 갑니다. 이제 갑니다. 물상대위 저당권자가 자, 여러분 물상대위는 또 이 물상대위는 그지? 갑이 을에게 1억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인데 자, 요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해 놨는데 요 집이 불려가지고 없으면 저당권 소멸하고 채권만 남거든. 근데 여기에 무슨 보험? 화재보험이 들어요. 그럼 화재보험금 청구권을 소유자가 받기 전에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하거나 됐습니까?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배당이 뭐야? 참가. 그럼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배당에 참가하지 않았다. 배당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요 화재보험금, 수용보상금, 무슨 보상금? 수용보상금 이런 거. 그 다음 또 갑이 을에게 했는데 자, 병이 불을 냈습니다. 옆집에 있는 병이 실화로 불타버렸단 말이에요. 가장 열받은 건 누구? 소유자지.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니까 요 물건이 없으면 저당권 소멸하잖아요. 그럼 소유자가 받는 손해배상금을 저당권자 압류하면 무슨 대위? 물상대위. 그지? 그래서 요 화재보험금, 수용보상금,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물상대위 된다. 근데 매매대금, 매각대금, 다시 뭐? 매매대금, 매각대금, 협의취득. 다시 뭐? 매매대금, 매각대금, 협의취득. 이거 나오면 물상대위 없다. 그 다음 또 명의신탁에서도 무슨 아니 명의신탁은 유치권이지. 그치?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봅니다. 물상대위 저당권자가 압류 한때는 전부명령 무슨 명령을 받아? 추심명령을 받아 무슨 대위한다? 물상대위 5. 자, 제3자가 압류하여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되면 저당권자는 배당에 뭐하여? 참가해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을 뭐한다? 요구. 배당 요구 종기까지. 여기도 주택임차인 뭐 상가 건물임차 역시 똑같죠. 그지?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 배당이 종료된 경우는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즉 배당받은 자에게 야 내가 안 했으니까 너가 받았으니까 너가 돌려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반드시 배당에 뭐해야? 참가. 배당에 참가해가지고 이미 배당이 끝나버렸다. 후순위 권리자에게 야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너가 더 받았으니까 나한테 돌려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저당권자의 귀책 사유로 그거 기억 출자해야지. 무슨 권자? 저당권자의 귀책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물상대위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제3자가 목적물을 멸실 훼손하여 설정자가 가진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자 아까 제3자 이거 불법행위하면 손해배상금을 저당권자가 압류해서 물상대위 할 수 있다. 짱중요. 이건 제3자 목적물을 멸실 훼손하여 하면 이 불법행위로 인한 무슨 배상금? 손해배상금. 그지? 그 다음 55번 저당권 침해. 여러분 저당권 침해는 그러면 또요 아까 물상대에서 그거 꼭 기억한다. 무슨 대금? 매매대금, 매각대금, 다시 뭐 매매대금, 매매대금, 물품대금, 다시 뭐 매매대금, 물품대금, 매각대금, 협의취득 이런 말 나오면 무슨 대위 없다? 물상대위 없다. 그 다음 55번 갑니다. 저당권 침해에 대한 규제는 무슨 설설 제일 중요한 게 설정자가 침해했을 때 담보물 보충 청구권. 무슨 설설 설정자가 침해하고 설정 당시보다 뭐가 있으면 가맹만 있으면 담보물 보충. 근데 자 55번에 1번 갑니다. 자 물권적 청구는 무슨적 청구는? 물권적 청구는 무슨 사유가 없어도
귀책 사유가 없어도 물권적, 그 방해 제거와 방해방은 물권적 청권입니다. 여러분 우리 물권적 청권 설명할 때 무슨 풍으로? 태풍으로 썰어져 들어왔다. 그게 뭐만 있으면? 침해 사실만 있으면. 그래서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침해하는 자에게 무슨 사유가 없어도, 귀책 사유가 없어도 동그라미 해야 되겠죠?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권 행사할 수 있지만 무슨 청권은 없다? 반환 청권 없죠. 그지? 귀책 사유 있는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는 실행해서 손해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없다가 아니고 확정되기 전이라도 됐습니까? 기간 변제기 전이라도 손해배상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저당권 실행으로 손해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없다가 아니고 확정되기 전이라도 실행하기 전이라도 실행하기 전이라도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2번 3번 갑니다.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했습니다.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하면 무슨 물?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설정 당시 가능만 있으면 뭐만 있으면? 가능. 부족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다. 가액이 현저히 감소한 때는 설정자에 대해서 원상회복 또는 상단담보, 원상회복 또는 상단담보, 이걸 다른 말로 고치면 담보물 보충, 담보물 보충을 예웁니다. 무슨 회복? 원상회복 또는 상단담보 제공. 이걸 무슨 물 보충이라는 말 쓴다? 담보물 보충. 꼭 현재 부족한 게 아니라 설정 당시보다 뭐만 있으면? 감액만 있으면, 감소만 있으면 누가 침해하고? 설정자가 그렇게 또 나온다. 또 이제 여러분 막 꼬시거든. 설정자가 침해했지만 충분히 무슨 분이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담보물 보충 행사 못한다. OX, X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어도 원래 금액대로 채워나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 무슨 자가 침해하고? 설정자가 침해하고 설정 당시보다 뭐만 있으면? 감액만 있으면 무슨 분이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어도 담보물 보충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런 담보물이 보충된 경우는 무슨 분이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배상? 손해배상과는 무슨 게? 함께 안 된다. 담보물 보충이 되는 경우는 손해배상도 안 되고 그 밑에다 손해배상 밑에다가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즉시 변제 없다. X.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즉시 변제 X. 근데 되는 거는 이런 담보물 보충과 함께 되는 거는 물권적 청권 O 같이 행사할 수 있다. 무슨 적 청권은? 물권. 다시 담보물 보충 청구권과는 무슨 배상도 안 되고 손해배상 함께 안 되고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즉시 변제도 안 되지만 무슨 적 청권은? 물권적 청권은 함께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 5번 채무자 귀책 사유로 하면 즉시 변제. 무슨 변제? 즉시 변제. 뭐가 안 돼도 기한이 안 돼도 돈 갚아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기한이익 무슨 실? 상실 이렇게 하죠. 그죠? 자, 요 56번 57번 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그죠? 자, 56번 갑니다. 자, 56번 쉽다. 어떻다? 쉽다. 자, 한번 봅니다. 56번 간다. 채무자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의 거의 친구 을은 자신의 Y 부동산의 각각 채권자 병에게 대하여 1억 2천원 공동저당을 설정하였다. 자, 그럼 그림 그려야지. 자, 채권자 누구? 병. 채권자 누구? 병. 얼마? 1억 2천. 병인데 얼마? 1억 2천. 병인데 얼마? 1억 2천. 갑은 무슨 자? 채무자. X. 맞습니까? 무슨 보정인? 물상 보정인. Y. 맞습니까? 예. 각각 시가 1억. 여기도 1억. 여기도 얼마? 1억. 각각 1억 2천 공동저당. 무슨 저당? 공동저당. 자, 1번 병.
공동저당 1억 2천. 일본 병 공동저당 얼마? 1억 2천. 좀 됐습니까? 예. 자, 하고, 근데 X부동산의 이순위 정은 얼마? 이순위 정은 얼마? 3천. 저당 얼마? 3천. 하고, Y부동산의 이순위 무가 얼마? 3천. 일본 무 저당 얼마? 3천. 여러분, 요 정은 누구에 대한 채권, 저당권자는 채권자잖아요. 누구에 대한 채권자? 빨리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요거는 무는 누구에 대한 채권자? 물상보증인. 그지? 자, 요렇게 저당권이 되었다. 근데 채권자 병이 먼저 Y부동산의 경매대에서 X부동산의 경매가 되었다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바르게 연결한 것. 자, 그럼 좋다. 근데 원래는 누구 거부터 실행하고 채무자 실행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처음부터 누구 거 실행했다? 물상보증인. 자, 얼만데? 1억인데 얼마 다 가져갔네? 1억 2천인, 1억, 원래는 1억 2천 받아야 되지만 얼마? 1억 가져갔잖아. 그지? 그럼 누가 지금 1억 갚았노? 물상보증인이 갚았잖아. 그지? 맞습니까? 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X부동산을 이제 하고, X부동산 만약에 실행한다 만약에 X부동산 얼마 경락됐다? 1억에 경락됐다면, 자, 누가 먼저 가져가노? 병이 얼마? 1억 가져가고 얼마 아직 못 받았노? 얼마? 2천. 그럼 1번 병이 얼마? 2천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제 누가 가져가야 되노? 물상보증인이 가져가야지. 누가 갚았으니까? 물상보증인이. 그럼 이번은 물상보증인이 가져가야 되는데, 누가 가져가야 된다? 물상보증인이 얼마 가져가야 된다? 8천. 근데 무는 또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노? 물상보증인한테. 원래는 요 다음에 이제 요 1억 중에서 병이 가져가고 8천은 누가 가져가야지? 물상보증인. 얼마 갚았으니까 여기서 1억.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채무자 거는 얼마? 1억밖에 안 되는데 먼저 가져갔으니까 얼마 가져가야지? 8천. 그지? 나머지 이제 얼마? 8천. 누가 가져가야지? 누가 가져가야지? 물상보증인. 근데 요 무는 또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노? 물상보증인이 가져갈 걸 자기가 가져가야지. 그래서 무가 얼마? 무가 얼마? 3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을이 얼마? 을이 얼마? 5천 가져가고, 땡. 정은 얼마? 정은 얼마? 0원. 값도 얼마? 5번 값도 얼마? 0원. 이렇게 가는 건지. 되겠습니까? 그럼 찾아봐라. 답. 병은 얼마? 그래서 답은 어느 게? 답은 뭐? 답은 몇 번? 2번. 을이 얼마? 5천. 이렇게 한다. 요래 가져간다, 원래. 정은 얼마? 빵. 값은? 빵. 을은? 5천. 무는? 3천. 병은? 2천. 이렇게 한다. X부동산에. 그래서 X부동산, 원래는 누구 거 지금 가져갔네? 물상보증인. 1억인데 1억을 누가 다 가져가고 병이 가져가고, 그럼 누구만 집 날라갔네? 누가 돈 갚은 거랑 마찬가지. 물상보증인. 그럼 어쨌든 그 다음에 다시 X부동산을 병이 실행하면은 자기 나머지 금액 얼마? 1억 2천 중에서 아까 요 1억 가져갔잖아요. 물상보증인. 그러면 이제 2천 가져가고, 그럼 나머지는 이제 누가 가져가야지? 빨리 물상보증인. 얼마 갚아줬으니까 1억 했지만 얼마 가져가야? 8천 하는데, 요 무는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노? 물상보증인이 8천 가져가는 걸 자기가 3천 가져가고, 나머지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5천. 그래도 물상보증인은 아직까지 얼마 손해봤다? 2천. 이거는 자기가 원래 갚아야 되는 거고, 얼마 갚아주고 집 날라갔다 지금? 얼마? 1억에. 그럼 자기가, 그지? 어쨌든 요 순서 지금 됐습니까? 요거고. 그래서 이거 뭐 문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요거.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정은 얼마냐 하면 얼마? 0원.
채무자는 얼마냐 하면 역시 뭐 0원 이렇다. 자, 그 다음 57번 한 개 더 하고, 그지? 57번도 역시 똑같은 거다. 갑은 채무자 을 X 토지와 제3자 Y에 대하여 5천만원을 1번 공동저당을 정 X 토지에 X 토지에 정은 X 토지의 을에 대한 피담보 2천만원을 2번 저당권, 무가 Y 토지에 대해서 3천 저당권을 취득했다. 자, 요것도 그림 그리면 됩니다. 그대로 그림 한번 그려보자. 요것도 그림 그려보면 여기는 갑이, 그죠? 갑이 을에게 X 토지, 요 물상보증인 병, 뭐 Y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 5천만원으로 1번 공동. 자, 그럼 좋다. 몇 번? 그럼 요 지금 얼마? 1억 5천. 그지? 얼마? 1억 5천. 자, 갑 공동 1억 5천. 2번 1번 갑 공동 얼마? 1억 5천 하고, 정은 X 토지에 얼마? 2천. 2번 정은 저당권 얼마? 2천. 그 다음에 2번 무는 Y 토지에 대해서 얼마? 3천. 무는 Y 토지 저당권 얼마? 3천. 이렇게 취득하였다. 예? 5천. 1억 5천이 아니고, 그죠? 5천. 이렇게 빼면 되겠네. 5천. 5천인데, 그지? 5천. 하고, 2번 저당권 청했던. 근데 Y가 경매되어 배당금은 5천만원 전액이 갑에게 배당된 후, 자, X 토지는 매각대금이 4천만원. 자, 근데 요거 실행했다. 얼마에 경락됐다? 5천에. 5천에 해가지고 뭐 갑이 전액 배당받았다. 얼마 배당받았다? 전액. 그럼 누가 돈 갚은 거랑 마찬가지네? 물상보증인. 자, 그럼 물상보증인은 채권자를, 물상보증인이 대의변제한 거니까 채권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채무자 목적물 실행하는데 X가 얼마의 경락? 4천. X가 얼마? 4천. 했을 때, 자, 누가 먼저 배당? 자, 아까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병이 얼마 배당받아야지? 4천. 가져가잖아요. 자기는 얼마 갖고? 5천 가져왔는데, 여기에 적어도 5천 넘어가면 5천 하는데, 얼마만? 4천밖에 경락됐으니까 무슨 보증인이? 물상보증인이 지금 얼마 가져가? 물상보증인 병이 얼마? 4천 다 가져갈 수 있잖아. 그지? 다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 무는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노? 물상보증인. 그래서 요 4천 가져가는 거를, 자, 1순위 누가? 무가 얼마? 3천 가져가고 남는 거 얼마? 물상보증인 병이 얼마? 1천. 이렇게 가져가는 거지. 그 다음에 정은, 자, 3번 정은 얼마? 빨리. 정은 얼마? 0원. 그 다음에 뭐 을도 4번 누구도? 을도 하면 뭐? 0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답 몇 번입니까? 몇 번? 몇 번? 4번. 그래서 여기서 무는 얼마냐 하면 무는 얼마? 3천. 병은 얼마냐 하면 뭐? 1천. 그치?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고 점심을 그저 먹고 3시부터 그저 하도록 하겠습니다.